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찍을 때 여기를 뚫레 만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확정 돌파 못하면 이렇게 하단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수렴은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서 이 하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보면 4시간봉에서 이 99일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있어서 이 꼬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이으면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계속 버틴다라는 가정하에는 아마 요러한 수렴이 펼쳐지지 않을까. 어센딩 형태 수렴이라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수렴을 더 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주말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실 별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래서 코인들이 정작 오르면 올라가지고 와 이러면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우어 이러면 또 팔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수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48 하는 거죠. 4989 4989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쉬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구간을 다시 한번 깨잖아요. 어제 형성됐던 저점 오늘 아침이죠. 297 뭐 이 정도로 해진들을 깨면 그때는 이제 29,000에서 29,500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사실 메인 자리긴 해요. 29,500이. 근데 여기를 사실 29,700이라는 자리가 29,500이랑 뭐 일치한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29,500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깨지면 사실 이 부분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다. 원래 저는 여기서 좀 돌파를 할 줄 알았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아마 여기를 계속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박스권이 조금 더 길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하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걸 봤을 때 알트들이 좀 많이 방어력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좀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락을 좀 많이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현금 비중이 있다면 이 상태로 조금 박스권 행보를 하는 걸 좀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든다면 그때 다시 천천히 매수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도형이 52,292의 비트코인을 그리고 이체하고 그 다음에 244억 원의 USDC를 전량 출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끝까지 정말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 자체가 뭐 누군가에게는 이게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번에 은행 있죠. 은행에 지금 생활금고가 좀 위험한데 그때 막 갑작스러운 뭔가 뱅크런이 발생을 한다든지 은행에 위기가 발생을 한다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내가 만약에 돈을 갖고 있었다면 이 자금 세탁이 됐든 자산을 이동하는 데가 됐든 아니면 자산을 보관하는 데가 되겠든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매도세가 나오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CBDC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출범하면 국제은행 간 통신화폐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서방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스위프트 접근 권한을 잃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루블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2025년 이전에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은 이 스위프트라는 것이 결국은 뭘로 바뀐다? 추후에 CBDC로 바뀔 거다. 디지털 통화로 바뀔 거다. 이 과정에서 제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형태를 제가 리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고 당장 이게 일어날 그건 아니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방향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 블랙록이나 모건이나 이런 애들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기 전에 다 사기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입장이 바뀌는 거라서요.
이런 것들부터 첫 발을 디뎠다. 여기서 얘가 첫 발을 내딛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인류가 여기에 이제 첫 발자국을 이제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이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오늘 새벽이죠. 그쯤에 임원들의 마찰로 인해서 바이낸스를 이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짱펑짜오가 뻐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요인들로 이직했다. 근데 이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채용 이어나갈 거다. 어쨌든 하직서를 낸 거는 맞아요. 근데 마찰이 아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이 해명이 뭔가 확실하게 우리의 그 의혹을 해소시켜주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뻐드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악재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나간 건 사실이니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뉴욕 연준 혁신센터에서 공유 원장에 활용을 하면 실시간 도매 결제 서비스를 시스템 효용성을 입증했다, 일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24시간, 365일, 실시간 이런 게 막 이제 배드나우랑 이렇게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이 빠질 수가 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를 토대로 이제 암호화폐도 같이 수혜를 입다가 CBDC로 완전히 변화하는 타이밍에는 이 코인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상승장 사이클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겁을 조금 덜 내는 거. 여러분들 이제 겁을 내서 2022년 12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2023년 1월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EC 때문에 하락할 때 4월부터 6월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놓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겁을 좀 덜 내는 거. 다만 뭐다? 원칙은 지켜주면 돼요.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현금 비중이나 이런 어떤 나만의 절대 원칙을 딱 잡아놓고 장이 좋든 안 좋든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SEC가 뭐를 하네, 바이낸스가 뭘 했네,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네,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원칙대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다만 흔들리진 않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느 정도 포커싱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딱 설정해놓고 원칙을 설정한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 CTO가 테더 골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법정화폐와 경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발자국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됐든 테더 골드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의 분야에서 결국은 뭐다? 디지털 패러다임, 디지털 경제라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곳으로 한 발짝씩 서로가 내딛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지점으로, 여기가 디지털 경제다고 하면 여기서도 한 발자국, 이쪽에서도 누가 한 발자국, 또 이쪽에서도 누가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번에 우리 세상이 IT 때문에 바뀌었듯이, 스마트폰 때문에 바뀌었듯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차트를 또 보면 50MA하고 200MA가 교차한 지점에 이후에는 다 큰 상승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 빨간색이 데드크로스거든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장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제가 아까 이전에 말한 거랑 그냥 일맥상통한 거, 강세장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루 이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달 동안 떨어져 있던 거를 6일인가 7일 만에 다 복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5년에 비트코인 강세 랠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왜? 단기 홀더 비트코인 보유 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맛만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조정이 오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장기의 투자자들이 그때는 욕을 먹지만 묵묵히 잘 매집한 사람들은 상승장 막바지에 다 팔고 누구한테 넘긴다? 새로운 단기 홀더들. 누구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전에 코인을 떠났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올 때 그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졸업을 인증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존버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넘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 나는 떨어지더라도 존버해야지 하다가 이제 하락장을 전체로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그런 텀이 있다. 근데 어쨌든 여러가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2015년과 비슷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015년이면 상승장 그때 2017년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고점은.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그럼 25년도에 고점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뭐 중간에 좀 부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뭐다? 상승장의 고점은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고점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추세가 꺾이는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미니 불장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서 한번 2차 하락이 오는 것이지 최고점을 찍기 전까지는 사이클 전체의 고점은 아니다. 요 생각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지만 항상 뭐다? 이 100%의 현금화는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월봉인데요, 어제 떨어진 거를 보면 꼬리가 얼마 안 생겨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흰 선을 쭉 그어 보니까 여기가 이제 29,500인데요 근데 보면은 주요 저항과 지지가 맞물려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쨌든 뭐다?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 왜? 이 매물대를 최초로 몸통으로 돌파한 게 저번 달 마감이기 때문에 6월달 본 마감이었는데, 그럼 7월달은 아랫꼬리가 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계속. 이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아랫꼬리가 생긴다면 이 흰선을 중심으로 해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9,500은 굉장히 주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꼬리를 딱 찍어가지고 29,500을 밑으로 쭉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 7월달이 끝날 때 종가는 29,500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월초에는 좀 움직임이 빠지는 움직임이 있을지라도 뭐 2주차, 3주차 그 이후부터는 되게 좋은 시나리오들이 많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 평균 회귀 세력이 이제 뭐 가격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대하게 튀면 이게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로 다시 회귀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지점에서 여기를 회귀하는 동안까지 이 기간 조정의 형태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기간 조정 형태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굳이 뭐 코인들을 좀 잡아야겠다 하면 이런 것도 지금 반등 잘 나온 애들 있어요. 뭐 비트코인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지나 뭐 더그래프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반등 잘 나온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뭐다? 현금 100%는 안 된다. 내 비중을 유지한 상태로 신규 진입을 들어가지 말고 관망하는 정도, 이 정도 포지션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캔들이 지나봐야 이 지점이 횡보 지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것 같은데 주말에도 변동사항이 또 있으면 뭐 영상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영상을 보다가 좀 이제 현물 매매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구체적인 타점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이렇게 브리핑방이 있어요. 보시면 진입가와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코인을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점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겟을 다 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바쁜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의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물방도 역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선물방에 피게 되는 진입 근거라든지 향후의 뷰라든지 그리고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익절이 나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조금 불타기 좀 했다가 손절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만회를 다 했다는 거죠. 롱숏, 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